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서희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희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에어서울 운항승무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의 동생격인 저비용 항공사로 설립 3년 차를 맞는 신생기업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젊어서인가요? 최근 업계 최초로 SNS 라이브로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죠? 오. 네. 저도 1시간 남짓 실제 채용 설명회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실제감을 주는 그런 채용 설명회를 봤고요. 인사 담당자와 두 분의 인사 담당자와 실제 승무원이 나와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또 다채로운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SNS 채용 설명회라니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어떤 질문과 대답들이 오갔나요? 네,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책임감과 배려심 등 승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을 갖췄는지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생 항공사인 만큼 승무원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닌 젊고 활기차고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승무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원자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영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많이 나왔는데요. 신입 승무원의 경우 토익 성적은 500점부터 900점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고득점이라고 해서 또는 저득점이라 해서 어떤 가산점이나 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에어서울에서는 실제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잘하는 어떤 특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승무원 하면 토익 점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점수와 실력의 상관관계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보다는 면접에서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를 증명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또 면접은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예,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와 비교해 에어서울 승무원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장단점 각 한 가지씩 비교해봐라. 그다음에 뭐 자신을 한 단어 혹은 색깔로 비유한다면 또 다른 질문들은 뭐 사람들과 친해지는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네,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희수 학생이 만약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저는 일단 저비용으로 운항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니까 더욱더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1번,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에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2번, 본인의 성격, 특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3번, 평소 에어서울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입사 후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4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각 항목당 100에서 500자 이내로 서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짧네요. 네, 상당히 간략한 자소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게 돼 있어서요. 이 짧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컨셉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짧게 팩트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구직자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에서 4번까지 항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회사 선택 기준을 묻고 있죠.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회사 설립이 얼마 안 됐는데 이 저가항공사들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에어서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본인만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출범 이유와 특징 이런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뭐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뭐 간단한 질문이죠. 3가지라고 제시해 줬으니까 이때는 자신에 대한 것이니까 저는 구직자들에게 자신을 좀 이렇게 뭐랄까 내면을 들여다보기 이런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노래에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어떤 가사들의 노래들이 세대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요. 그런 노래들이 알아요. 네. 진짜요? 네, 그런 노래 있었는데 그런 노래처럼 너가 너를 잘 설명해주면 내가 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그 느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뭐 살펴보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관심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만히 보면 예쁘지 않은 꽃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지켜본다. 이런 것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니 3번 같은 경우는 에어 서비스의 서비스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연결해서 좀 자세히 보면 뭐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될 거야. 이미 이제 알려준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이미 너 그것을 준비해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만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조관우 씨의 노래였나요? 그게 무슨 가수잖아요. 전 모릅니다. 분명히 어릴 때 들어보긴 했는데. 제 노래만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뭐 성함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북한이라고 하는 이름 성함이 들어갔던 가수 같기도 하고. 들국화인가요? 들국화? 아닙니다. 들국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래 가사 속에 또 이런 진리의 말이 또 숨겨져 있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피해야 할 행동으로는 그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다대다 면접에서 질문을 던져놓고 손 들고 먼저 이야기 볼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손을 들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적으로 손을 들지 않는 경우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면접관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적어지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나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아니면 직무소개를 해봐라 해서 그런 사람을 손들어보라고 할 때 그때도 빼지 말고 안 되는 영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안식처 같은 에어서울. 네, 에어서울의 특징을 편안한 안식처라고 적어줬네요. 희수 학생이 생각하기에 에어서울의 특징이나 장점을 뽑자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거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에어서울이 신생 기업이라 굉장히 도전적일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아나의 자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가는 항공사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희수 학생이 언급한 뭐 믿음 그리고 도전적인 이런 것들이 더 흥미롭게 와닿기는 한데요. 네.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안식처 같은 에어서울.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조화로운 기업 문화와 발전 가능성입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편안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화로운 기업 문화가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존중과 조화가 존재하는 에어서울은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어서울은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로서 튼튼한 기반이 있으며 2015년부터 출발해 현재까지 꾸준한 신규 노선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향에 맞추어 SNS를 활용한 신선한 마케팅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봤을 때 저는 앞으로의 에어서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원자는 지원 동기를 조화로운 기업 문화와 발전 가능성이라고 서술을 했는데요. 희수 학생의 경우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도 또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개인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 MC는 MC분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뭔가 먹었는데 아쉬움,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 더 시키죠. 네, 더 시키거나 안 가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겠죠. 이 자기소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동기나 자기가 왜 지원했는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이 서류가 예를 들면 이 에어설의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기의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약간 약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라고 하는 회사에서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저가항공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이 시장이 돈이 된다. 좋은 말로 하면 성장성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성장성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래서 결국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 시장 분석이 조금 덜 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3년간의 이 회사의 성장 추이라든지 회사가 바라보는 미래의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LCC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에 녹았다라면 거의 완벽한 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격만 볼 때는 1번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니까 저는 불합격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동기가 전형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만을 나열하고 왜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은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자기가 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 동기는 바로 광속 탈락되기 쉽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두 분 멘토께서 불합격을 주셨고요. 다음 항목도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특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인재. 네,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제 본인이 안다고 이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팀워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김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혼자 있을 때보다 예. 네, 그 함께할 경우에 행복은 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요. 예, 자신은 조직에서 협업을 잘하는 사람임으로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튀지도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소제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인재. 저의 성격 및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는 배려, 자기희생, 책임감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해온 풍물 동아리 덕분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타인들과 화합해 나가는 즐거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하나의 장단으로서 잘 맞춰지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악기의 소리만 너무 두드러지거나 혹은 배제되면 풍물은 자칫 음악이 아닌 소음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습과 동료들 사이의 끈끈한 팀워크로 잘 다져진 음악이 완성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협동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내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찾아다녔고 적극적으로 리더로서 활동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현재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는 본인의 성격과 특징을 배려, 자기 희생, 그리고 책임감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든 것 같은데요. 자소서 글에서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잘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그 자기의 성격과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배려, 자기희생, 책임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듣고 테레사 수녀님의 성격과 특징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성격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 이런 단어만의 조합은 약간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 동아리 활동에서 리더 활동이나 뭐 협동과 팀워크를 통해서 위 성격이 길러졌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더로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배려와 자기희생으로 뭐 구성원을 이끌어가는데 효과가 있었고 나는 계속적으로 이런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식입니다. 예, 이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담당자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서번트 리더보다 활달하고 열정적인 팔로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를 사교적이나 적극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는 불합격인가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기 성격이나 특징하고 자기의 풍물동아리 경험이 그다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배려와 자기희생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전형적인 착한 사람의 성격이죠. 물론 회사에서 착하고 말 잘 듣고 군말 안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성격도 활달하고 스마트하고 윗사람 잘 챙기고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그런 다방면적으로 일도 잘하고 그 인간관계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성격을 착한 사람 쪽으로 치우친 면은 아무래도 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진짜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이제 그 몰고 가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불합격입니다. 제가 불합격 이유는 이 친구가 배려, 자기희생, 책임감을 분명히 자기의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증명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증명하지 않는 그래서 좋은 말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 풍물 동아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자기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발휘가 됐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언행이 네. 불일치된다. 그래서 저는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울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 개선했으면 하는 점과 자신만의 전략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먼저 볼게요.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라. 소제목만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마케팅 전략 같아 보이는데요. 박민두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오랜만에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뭔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뭐 이런 자기소개서가 좀 고민을 하고 쓴 자소서가 아닐까. 네, 제목 칭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합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 제가 생각해본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바로 영상을 활용한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를 소개하자면 대상은 에어서울을 이용하는 남녀노소 고객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전 좌석의 모니터를 활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도착지의 구체적인 여행 장소 및 맛집을 소개하며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행 기내안에서 벚꽃과 함께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도쿄 숨은 장소 베스트 10이라는 영상은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큰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략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는 자연스레 인생사진, 맛집,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생성시켜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여행 욕구를 활용한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용 승객의 흥미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에어서울의 이미지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나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마케팅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 희수 학생이 보기에 이런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보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네, 저도 이제 영상을 봐봐야 알겠지만 정보 제공 영상이 훌륭하다면 여행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 멘토님께서 지원자의 자소서 보시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저는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여행의 목적을 전부 다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여행의 목적은 전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저가항공사의 출범이라든지 목적은 뭔가 서비스 비용을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자꾸 제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 컨텐츠의 제작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비용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 LCC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에어서울은 이제 AVOD라서 개인 모니터가 지급되는 그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유료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비용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 에어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게 개인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친구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쓴 서류가 아닐까. 저는 합격. 오, 네. 김 멘토님?
저도 이번에는 합격을 주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사람이 이게 인지상정이라고요. 네. 네. 그 이유는 그 참신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느 도시에 여행 갈 때 미리 돌아볼 곳을 검색하고 가지만 미처 검색하지 못한 숨겨진 명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울 여행지 추천을 한다면 내가 그 미처 찾아보지 못한 곳도 있었네? 한번 가봐야겠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또한 여행이 아닌 업무차 출장을 갈 경우에도 가끔 시간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어디서 시간을 때울까 생각하다가 맞아, 그때 비행기 안에서 봤던 그 여행지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울 여행지 추천 서비스는 지원자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좋은 마케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분 모두 합격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높은 곳에서 나를 돌아보기. 일단은 다른 기업들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스트레스 관리법을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객실 승무원들이 근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네. 이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면접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전 면접처럼 스트레스를 물어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실제 전문직이긴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돼야 되는 이런 주말을 잘 못 쉰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스트레스로 될 것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푼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지원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뭔지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를 돌아보기. 한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정신적으로 지칠 때 서울로 야경을 보러 다니는 취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야경을 보면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해화에 있는 낙산공원으로 근처에는 이화 벽화마을도 있어 낮부터 저녁까지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친구와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로부터 벽화마을을 지나 낙산공원에 도착하게 되면 어느새 해가 저문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공원을 올라갈 때는 가파른 경사만큼이나 수심을 가득 안고 올라가더라도 달콤한 휴식처럼 나타난 빛들로 가득 찬 풍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무 말이 없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넓고 크게 느껴지던 서울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미니어처 마을처럼 느껴지듯 저의 걱정과 고민 또한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라 위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어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격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자소서 항목에는 어떤 점을 내세워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묻는 것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자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틀린데요. 자기 혼자 운동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하고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여럿이 같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은 안 좋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쓰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혼자 운동을 하거나 가끔씩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에어서울 운항 승무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희수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두 번째 항목이었던 본인의 성격과 특징에 관련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의 사전 코멘트 1. 소제목의 세 가지 단어를 기술해 줄 것.
2. 기술한 세 가지 단어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로 작성할 경우 전체 스토리가 제시된 단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작성해 줄 것. 3. 만약 제시된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각 단어에 맞는 각기 다른 경험에 대하여 기술할 것. 4. 제시된 단어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반드시 작성함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희수 학생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풀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책임감, 고객 지향. 10일 동안 진행되는 수협은행 썸머 페스티벌에서 1000명의 고객을 위한 웰컴 키트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3명의 스텝으로 단기간에 제작하기엔 많은 수량이었지만 2일차부터 고객들의 입실과 퇴실, 행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웰컴 키트 제작을 끝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포장 순서와 업무 분담을 정했고 저는 1단계 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단계 포장이 지연되면 제작 시간 전체가 늘어나므로 밤을 새워가며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효과적인 업무 분담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은 2일차 만에 웰컴 키트 제작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펜션에 직접 바래다 드리며 주변 환경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고객 만족도 설문에서 스태프들이 친절하다는 평가가 1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직원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희수 학생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쓰면서 혹시 어려웠나요?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네. 엄청 쉽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마 쓰기 쉬웠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요구한 팀워크 책임감, 고객 지향이라는 단어를 일단 잘 써줬고요. 그리고 왜 이게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것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감이라는 측면으로 잘 풀었고요. 그다음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팀워크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국은 고객들에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서비스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서 고객 지향이라는 얘기까지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과 최종적인 느낀 점을 전부 다 기술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제시한, 제가 의도한 전체적인 글을 잘 써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멘토님들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모든 지원하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에어서울 운항 승무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